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첫 번째 행동이 뭔가요? 세수요? 운동이요? 아니면 약 드시는 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28년간 신장 질환을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순간이 있어요. 건강검진에서 늘 정상이라고 나오던 분이 단 한 가지 아침 습관 때문에 콩팥이 반 이상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으셨어요. 매일 새벽 운동도 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거든요. 그런데 10년 넘게 반복된 그 아침 루틴이 콩팥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무섭게 들리시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이승민입니다. 콩팥 질환 연구소에서 28년째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분들의 콩팥을 살펴봤는데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콩팥 손상은 아침에 시작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는 바로 그 습관들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습관은 너무나 평범해서 대부분 분들이 매일 하고 계실 겁니다. 새벽 운동, 찬물 세수, 공복에 약 먹기, 소변 참기. 이 중에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70% 이상 손상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리가 자주 붓나요? 소변 색깔이 탁하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나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입맛이 없나요? 이건 다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에 72세 이정호 님이 제 연구소를 찾아오셨어요. 첫눈에 봐도 정말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바로 운동장에 나가 1시간씩 조깅을 하신대요. 젊은 사람들도 못 따라갈 정도로 부지런하시다며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이상하게 붓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소변이 뿌옇게 변하고 거품이 많이 생기더래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콩팥 기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그 완벽해 보이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찬물 세수로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고 물 한 모금 안 마신 채 탈수된 몸으로 격렬하게 운동하면서 콩팥이 매일 아침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10년 넘게 반복하다 보니 콩팥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고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이 농축된 상태거든요. 이때 작은 실수 하나가 하루 종일 그리고 평생의 콩팥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정호 님처럼 건강하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회복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콩팥을 직접 망가뜨리는 4가지 아침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참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자 아침밥을 챙기거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면서 화장실을 미루시는데요. 이게 콩팥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밤새 농축된 소변에는 독소와 노폐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걸 오래 참으면 방광 압력이 높아지고 그 압력이 콩팥으로 역류하면서 신장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국내 노화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침 첫 소변을 1시간 이상 참는 사람은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3배요. 단순히 소변을 참는다는 이유만으로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자 님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손자 둘을 돌보시면서 늘 아침밥 준비하느라 화장실 가는 걸 미루셨는데 어느 날부터 발이 붓고 피로감이 심해지더래요. 검사해 보니 콩팥 압력이 정상의 5배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화장실로 가세요.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입니다. 손자 밥 챙기는 것도, 운동 나가는 것도, 얼굴 씻는 것도 그 다음이에요. 특히 밤새 농축된 첫 소변은 독소가 많아서 오래 참을수록 위험합니다. 방광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하면 그게 곧장 콩팥으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도 아침에 소변을 미루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찬물 세수와 샤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깨기 위해서 찬물로 세수하시잖아요. 시원하고 정신도 번쩍 들고 좋은 것 같지만 콩팥에는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찬물에 갑자기 노출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하거든요.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급상승하고 이게 콩팥의 미세혈관을 압박합니다. 국립생리학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찬물에 접촉했을 때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4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혈류가 줄면 콩팥은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71세 김인숙님은 평생 찬물 세수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치솟으면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콩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피부에 닿았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 온도와 물 온도를 비슷하게 맞춰야 혈관 충격을 줄일 수 있어요. 욕실이 추운데 갑자기 뜨거운 물을 틀어도 마찬가지로 위험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도 찬물로 세수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격렬한 아침 운동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모두 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등산을 하시거나 조깅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탈수된 시간이에요. 밤새 잠을 자면서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근육이 분해되면서 독소가 나오고 이게 콩팥으로 몰려가서 필터를 막아버립니다. 세계신장학회에서 발표한 보고를 보면 탈수 상태에서 강한 운동을 하면 근육 독소가 콩팥을 막을 위험이 5배나 높다고 합니다. 74세 장만수님은 매일 아침 산에 오르셨는데 어느 날 소변 색깔이 콜라색으로 변하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근육이 분해되면서 나온 물질이 콩팥을 막은 거예요. 운동하시기 30분 전에 물을 한 컵 꼭 마시세요. 그리고 운동 중에도 5분마다 한 모금씩 계속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 강도도 중요한데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가벼운 강도로만 하세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그건 이미 과한 겁니다. 특히 새벽에는 체온이 낮고 관절도 굳어 있어서 갑작스러운 운동이 더 위험해요. 혹시 아침 운동 후에 몸이 유난히 무겁고 피곤하셨던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공복에 약을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을 한꺼번에 드시잖아요. 빈속에 약을 먹으면 약물 성분이 위장에서 바로 흡수되면서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콩팥으로 한꺼번에 몰려가면 신장세포가 감당하지 못하고 손상됩니다. 서울 노인건강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복에 진통제나 이뇨제를 복용한 분들의 20%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78세 오병철님은 매일 아침 8가지 약을 물 한 모금에 한꺼번에 드셨는데 3년 만에 콩팥 기능이 30%로 떨어졌어요.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약은 반드시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세요. 음식이 위장에 있으면 약물 흡수가 천천히 되면서 콩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약을 드신다면 30분 간격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는 약을 먹고 2시간 뒤에 따로 섭취하세요. 약끼리 상호작용을 일으키면 콩팥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혹시 지금도 공복에 약 드시고 계신가요? 이렇게 4가지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콩팥은 새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소변 참기, 찬물 세수, 격렬한 운동, 공복 약 복용. 이 4가지가 콩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콩팥을 회복시키고 지킬 수 있는지 실천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콩팥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 하기. 이 3가지가 콩팥 회복의 핵심 습관입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화장실로 가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것보다 화장실이 먼저입니다. 밤새 농축된 소변을 빨리 배출해야 콩팥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마시세요. 한 모금씩 30초 간격으로 마시면 수분이 몸 전체로 고르게 퍼집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가볍게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리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렇게 5분만 투자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날은 화장실 먼저 가기, 둘째 날은 물 마시기, 셋째 날은 스트레칭 추가하기 이런 식으로요. 세수할 때 물 온도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묻혀 봤을 때 차갑거나 뜨겁지 않고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겨울철에는 욕실 문을 미리 열어서 온도를 맞추고 따뜻한 물로 세면대를 먼저 데운 다음 세수하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혈관을 자극하거든요. 운동은 아침 식사 1시간 후에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공복 운동은 절대 피하시고요. 운동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 강도는 걸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숨이 너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면 속도를 늦추세요. 산을 오르시는 분들은 15분마다 한 번씩 멈춰서 물을 마시고 심박수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약 복용은 아침 식사 후 3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음식이 위장에 있을 때 약을 먹으면 흡수 속도가 조절되면서 콩팥 부담이 줄어듭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처럼 매일 먹는 약들은 식후 30분에 먹고 소화제나 영양제는 식후 1시간 후에 따로 먹으세요. 약을 먹을 때는 물을 최소 200ml, 종이컵 1컵 정도는 마셔야 약이 식도를 타고 제대로 내려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자면 콩팥도 그 리듬에 맞춰서 일을 합니다. 주말에 늦잠 자거나 낮잠을 오래 자면 리듬이 깨지면서 콩팥이 혼란스러워해요. 가능하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세요. 아침에 5분 정도 심호흡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동작을 반복하면 혈액 속 산소량이 늘어나고 이게 콩팥 기능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면 더 좋고요. 아침 식사 메뉴도 중요합니다. 짜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로 드세요. 특히 짠 국이나 찌개는 콩팥에 부담을 주니까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도 적당히 드셔야 하는데
계란 1개나 두부 1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콩팥이 분해하느라 힘들어 하거든요. 혈압과 혈당을 매일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고 물 마신 후에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혈압을 재보세요.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90 이하면 주의가 필요하고 혈당은 공복에 100 이하가 정상입니다.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나 혈당계가 저렴하니까 하나씩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변 색깔도 매일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소변은 맑은 노란색입니다. 너무 진하거나 거품이 많거나 탁하면 콩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예요. 소변 냄새가 평소와 다르거나 횟수가 갑자기 줄어들어도 체크해야 합니다. 하루에 5번에서 8번 정도가 정상이고 3번 이하면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발과 다리가 붓는지도 매일 체크하세요. 아침에 신발 신을 때 평소보다 꽉 끼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정강이를 눌렀을 때 자국이 들어가면 부종이 시작된 겁니다. 이럴 때는 염분 섭취를 줄이고 다리를 높게 올려서 쉬는 시간을 늘려야 해요. 여러분은 아침 첫 30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작은 습관부터 바꾸면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콩팥 수치가 개선되고 부종이 빠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실제로 좋아지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는 4가지 아침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변 참기, 찬물 세수, 격렬한 운동, 공복 약 복용.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평범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습관들이죠.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고 발과 다리가 붓고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면서 체중이 줄어듭니다. 혈압이 오르고 빈혈이 생기면서 숨이 차고 어지럽습니다. 심하면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피를 거르는 투석을 평생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올바른 루틴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면서 소변이 맑아지고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사라집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식욕이 돌아오면서 활력이 생깁니다. 10년은 더 젊어진 것처럼 몸이 가벼워집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지만 아직 건강할 때 제대로 관리하면 평생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화장실로 가세요. 스마트폰도, 세수도, 운동도 그 다음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립니다. 첫째 날은 화장실 먼저 가기, 둘째 날은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셋째 날은 스트레칭 추가하기.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세요. 한 달만 지나면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혈당이 콩팥에 미치는 숨은 영향을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는 당뇨병 환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콩팥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침 식사 메뉴 하나로 콩팥을 지킬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콩팥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